좀 질문할 거 없어? 괜찮은 거 같아? 요쪽 부분 특히나 유형 5번째 있는 유형 보면은 아래쪽 보여? 꽤 여러 가지들 풀이들 있는 거. 아직 저런 것까지 할 여력은 안 되기는 한데 이미 저걸 꽉 잡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냥 딱 그 느낌이야 사실상. 선생님 저 한 문제 알려주셨을 때 이거를 분명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하루에 수업에서 12개 정도 나가니까 12개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3주 동안 하는 분량? 그럼 12개씩 합친다고 하면은 유형이 대충 70개 정도 될 거 아니야? 70개 완벽하게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야. 바뀌겠지. 개수도 왔다 갔다 하겠지. 하지만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 우리 분명한 건 교훈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6월달 시험 대비를 할 때 쌤이 자꾸 얘기하지만 11일까지 완전히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했지. 그 다음 주도 결국은 도달을 못하고 시작했잖아. 그런데도 원래 점수가 나왔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냐 어렵냐에 대한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 대비가 우리가 했을 때 불완전하게 끝났는데도 시험 대비의 점수,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의 점수는 변하지 않았어. 그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맞지? 그럼 그 얘기는 원래부터 시험 대비가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시험을 봤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뭐만 하면 돼,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완료만 해놓으면 되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봐, 접근 자체를. 그러려면은 맨날 하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인데,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는 어떻게 풀어? 공통인.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2x 마이너스 4야. 그럼 뭐야? 지금 왜 머뭇거리는 거야? 난 너한테 정답을 얘기하라고 한 적 없어. 너한테 정답을 기대하지 않아, 우리가. 그치? 우리가 학습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하려면은 네가 생각하는 걸 쌤한테 자꾸 들려줘야 돼.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왜 이 문제를 딱 얘기를 했을 때 고민하는 거야? 솔직히 몰라서? 아예 몰라서? 그럼 그걸 솔직하게 빨리 얘기를 해야지 해결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봐봐. 지금 그 테스트지에도 쌤이 다시 첨삭을 해서 써놨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표시가 제일 중요해.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x가 무한대로 가는 표시가 있어 일단. 그럼 뭐 해줘? 대입해. 대입을 했더니 분모는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무한대가 돼. 그치? 왜냐면은 3x 제곱이 무한대가 되고 빼기 2 무한대도 무한대. 근데 야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 무한대는 끝없는 숫자잖아. 그럼 빼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도 등급이 있어. 자, 좀 간단하게 가자.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개수는 못해. 하지만 차수는 할 수 있어.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규모, 스케일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동이 있을 거야. 동. 더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겠지만 월평동, 만년동, 둔산동 이렇게 동들이 있지. 탐방동 이렇게 주변에 갈마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의 규모가 있고 걔네들이 크고 작고는 있겠지. 월평동이 크고 뭐 만년동이 작고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렇지만 그게 9보다 클 수 있어? 아니지. 근데 9의 영역이 아무리 커봐야 10보다 클 수 있어. 10의 영역이 아무리 커봐야 도보다 클 수 있어.
도의 영역이 아무리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비교는 되는 거야. 근데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에서 무한대로 가는 그 극한의 개념에서 스케일을 담당하는 건 차수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2x지. 여기는 3x 제곱이지. 그러니까 차수 자체가 이미 차이가 나는 게 맞지. 차수가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2차인 부분에 대해서의 스케일이 훨씬 큰 거야. 이해됐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수와 여기서의 개수의 차이가 날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서의 큰 차수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무한대 형태, 이쪽도 무한대로 가긴 해. 얘도 가는 형태. 근데 이미 크기가 크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야. 빼도 소용이 없거든. 됐어? 그래서 분모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뭐가 돼? 계산 결과?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근데 분자는 그럼 뭐가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풀이 이게 나오는 거야. 뭐야? 그래서 문제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오늘 수업하는 거 몇 번 돌려보셔야 될 거야. 이게 거의 경고에 가까워. 근데 날짜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지.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야 돼. 오늘 이거 끝나면 끝이야, 맞지? 열심히 한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정리하셔야 돼. 농담 아니라 쌤이 봐줄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자식 너 집 안 멀잖아. 너 집 어디 뭉어니? 없어. 무지. 그 조금 거리는 있네. 근데 엄청 솔직히 좀 더워서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솔직히 잘 안 되잖아. 와. 물론 오는 게 힘든 건 아는데 집보단 여기가 좀 시원하지 않겠어? 어? 추워. 우리 외투 갖고 다니는 거 진짜 많아. 보면 알겠지만 빡빡하게 틀어놓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저기 하고 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여기서 공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잖아.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하다못해 쌤 올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 그럼 내가 오게 하면 돼. 방법은 많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걸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지금 쉬는 게 아니잖아. 자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알겠지? 근데 이거 한 번에 못해. 오늘 나가는 거 진도. 알겠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밖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어줄 거야? 바로 분모의 최고차 상으로 나눠줄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써야 되고 그 과정조차도 다 써내려고 해. 배웠던 걸 다 쓴다고 생각해줘. 그래야지 교빈이가 이해를 했구나. 얘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부족하구나를 쌤도 알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할 거야?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할 거야? 리미트 x가 몇이면 안 되는데 너 다 했으면 가. 뭐 했다고? 집에 가서 실내 준비 좀 해오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분모와 분자를 전체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자. 그러니까 뭘로 나눠주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 이렇게 x 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여? 쌤은 리미트 다 적고 있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필요 없다는 그 문제 풀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시 갑니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까지 합시다. 조금 생각나? 자,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분모의 가장 큰 녀석으로 나눌 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최고차인 2차 형태를 분모와 분자를 나눠준다는 얘기는
얘가 제일 큰데 그 아래에 있는 녀석들의 분모에다가 x 여러 개, x를 다수 개를 넣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걔네들은 이 결과에 의해 0이 되지 않아? 또한 마찬가지로 분자의 차수가 애당초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상황이잖아.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 2차를 분자에서 나눠주면 당연히 얘네들도 0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분자가 차수가 같아져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꼴처럼 똑같이 분모와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럼 여기도 x제곱으로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나눠주는 거야. x제곱으로 모두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차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싹 다 0이 되겠지. 그리고서 남아져 있는 이 친구들에서 x제곱만 사라진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0이 되는 거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에 있는 제일 높은 친구를 약분을 해도 x 하나는 남아있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거기는 또 무한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개수만 확인을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 꼴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문제 풀이입니다. 됐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문제 90번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파트가 미적분 2라고 하는 파트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썼던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니까.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대수에서의 지수 단원 나랑 하진 않았지만 뭐 등비꼴에서 비슷하게 했었어. 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 모든 지수, 나중에 또 지수 한 번 더 배울 거거든. 지수 파트를 할 때는 모든 연산은 네가 아는 한, 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풀어버려야 돼. 복잡하게 적겠지. 너 헷갈리나. 걔네들의 의도가 어차피 그거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복잡할 게 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리는 하자는 거야. 복잡하게 안 줬을 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돼? 3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게 어떻게 돼? 4의 n제곱. 여기는 됐고 4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다시 정리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너무 당연한 얘기야. 뭘 봐야 되겠어? 일단 어디를 먼저 봐야 돼? 자, 어디를 봐야 돼? 딱 봤는데 지금 봐봐. 교빈아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 보고 있지? 맞지? 아니야. 얘가 먼저야. 근데 애초에 풀 때 쓰지도 않잖아. 안 본다는 얘기야. 계속 여기 먼저야. 여기 먼저. 얘가 우선이라는 거야. 얘가 우선. 오케이?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 버거킹에 가서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 예시가 뭐 비유적인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키오스크에 가려면 일단 키오스크 자체에 가는 건데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위치를 인지하면서가 그냥 그 화면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화면 안에 화면 바깥에 그 키오스크가 있잖아. 인지하진 않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화면을 보고 가는 거잖아. 그 다른 화면 보고 헷갈려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보긴 해. 근데 기계 자체의 디테일한 프레임이나 이런 걸 보냐고 우리가. 그건 아니지. 하지만
보긴 볼 거야. 고장나면 또 그건 더 티가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보긴 봐야 돼. 쓰기도 써야 돼. 근데 하지만 없다는 얘기는 아예 안 본다는 거잖아. 안 보는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교빈이는 안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늦게 보는 것도 늦어. 오케이? 그래서 얘 먼저야 일단.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 뭐 해주면 돼? n 자리에 무한대 대입이야. 당연히 기본이. 그럼 무한대 대입하면 여기 뭐가 돼? 3의 무한대제곱. 엄청 크겠지. 무한대제곱, 무한대제곱, 무한대제곱. 뭐가 돼? 음수가 있긴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러니까 음수는 상관이 없어. 사실상 앞에 붙은 개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상관은 없어.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최고로 가는 친구로 나눠주면은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이 다 잘리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는 다항한 수 형태가 아니잖아. 어떻게 정리할 거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문제 풀이 방식이.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은 뭐가 돼? n이 무한대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봐. 4분의 3의 n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그치?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은 16분의 9일 거야. 그 다음은 64분의 27 이런 식으로 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2의 10제곱이 몇이야? 1024. 3의 4제곱은 81이거든. 3의 5제곱은 243이야. 3의 6제곱은 700 29?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3의 7제곱만 해도 벌써 2000 단위가 됐지. 맞지? 꼴랑 3번을 곱했는데 3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2배가 됐어. 3칸 차이 나는데. 그럼 만약에 2의 무한대 제곱이랑 3의 무한대 제곱은 어떨까? 당연히 3의 무한대 제곱이 크겠지. 그런데 7번 곱한 게 10번 곱한 것보다 크다며. 근데 그걸 무한히 곱했어.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얘가 x세제곱이면 얘가 x제곱이야. 즉 지수 형태로 들어가는 등비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의 크기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즉 다시 4의 n제곱이 3의 n제곱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럼 다시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취해주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돼?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x 제곱은 뭐가 돼? 0이지. 왜 0이야? 약분했더니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왜 0이야? 무한분의 상수니까, 그치? 자, 거기에다가 빗대서 얘기를 해볼게. 여기는 3의 n제곱이고 여기는 4의 n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꼴에서 내가 이 친구를 3의 n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여기가 3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를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4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4의 n제곱은 뭐가 돼? 무한대가 돼. 그럼 무한대분의 1 아니야? 그래서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도 또한 0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반응이 그것만이 아니라 쌤이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4를 무한대번 곱했지. 3을 무한대번 곱했지. 근데 여기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 2를 10번 곱한 거랑 3을 7번 곱한 거.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해볼게. 3을 6.5번 곱한 거랑 2를 10번 곱한 게 거의 같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냥 맞다고 해보자고. 2를 10번 곱한 거랑 3을 6.5번 곱한 게 같대. 2랑 3,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듭제곱을 3.5번밖에 차이가 안 나야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2의 무한대 제곱과 3의 무한대 제곱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누가 크겠어? 3의 무한대 제곱이 더 큰 거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로 큰 게 아니라 얘가 이따만큼 크면은 얘는 이따만큼 큰 거야. 규모가 다르다고. 아까 동, 구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누구처럼? 얘네들처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4의 n제곱, 여기는 3의 n제곱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 4의 n제곱이 훨씬 크고 3의 n제곱도 크겠지. 얘에 비해서는 작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접근은 일단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살리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대수를 기반으로 살려볼게. 대수를 기반으로. 자, 일반항이 2의 n제곱인 수열이야. 첫 번째 항 뭐야? 두 번째 항은? 다음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제곱의 극한값은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딱 무한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일반항이 1의 n제곱이면 어떻게 돼? 다음은? 무한대 번째 항은? 1일 거야. 그럼 이번에는 0.9의 n제곱이야. 그럼 처음은 0.9일 거야. 다음은 100분의 81, 다음은 10분의 9의 세제곱, 10분의 9의 4제곱 이렇게 흘러가면서 10분의 9의 전체 n제곱 꼴일 거야. 물론 무한대 제곱이 되겠지. 10분의 9에. 맞지? 근데 0.9는 원래 숫자를 값을 줄여줘 아니면 늘려줘? 줄여주지. 계속 줄여주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줄여주는 걸 몇 번을 한 거야? 무한대 번을 한 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될까? 뭐가 될까? 0이 되는 거야. 실제로 0이야? 아니야. 0보다는 조금 커. 그래서 무슨 개념이 들어가? 극한. 그래서 뭐야? 결론적으로는 0의 우극한이 되는 건데 결국은 0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다시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었으니까 제일 밑이 큰 4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눴어. 그랬더니 여기는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 됐어. 정리했더니 4분의 3의 n제곱이 된 거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3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4분의 3의 n제곱은 어떤 꼴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0, 여기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약분하면 1, 여기 약분하면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이거는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거 정리하는 식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걸 다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정돈시켜서 좀 보여주는 느낌도 났으면 좋겠어. 알겠지? 좀 정돈이 돼 있는 느낌도 바랍니다.
자, 어허, 이거 새로 배워가지고 하기 힘든데 큰일 났네. 자, 다시 해볼게. 처음 개념 다시 올게. 자,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아래 n-1제곱인 등비 수열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의 제곱 이렇게 흘러갈 거야. 자, 우리 수열 배우고 있는 거잖아.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의 내용은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뒤에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 시험에 100% 나와. 그 문제가 오늘 하나가 있어. 그래서 오늘 그거 하면 바로 공부할 거거든.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일단. 자, 아무튼 등비 수열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야,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하지 않아?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하지 않아? 맞지? 왜? 응? 얘기? 근데 조금 부족해 설명했어. 요거 하나만 줄게. 내일 제대로 봐. 근데 내일 봤는데 내일 바로 가져갈 거야. 안 되면 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6시 이 시간에 쌤이 여기 타임까지 원래 좀 보충을 좀 몇 개 잡아놨는데 지금 완전히 좀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오늘 말라고 했는데 얘는 오는 줄 알고 오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쏘리. 자, 아무튼 다시 볼게. 이렇게 가잖아. 다시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해. 왜? 자, 봐봐. 근데 쌤은 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알아들어. 그리고 표현은 맞아. 내가 정확하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볼게. 이유는 그러니까 네가 무한을 넣으면 무한이 돼서라고 했지, 맞지? 개떡같이 얘기해도 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m 플러스 k꼴로 정리가 되는데 공차가 양수인 경우든 공차가 음수인 경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dm 플러스 k에 대한 극한값을 취하면 공차가 만약에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항상 발산한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치? 이 뜻을 얘기를 한 거겠지. 근데 나는 이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런 느낌을 바라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포인트는 들어가야 돼. 공차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는 나누는 건 필요해. 근데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선생님 공차가 양수면은 수열을 계속 나열하면 계속 커져요. 거의 초등학생들 느낌인 것 같지? 아니야,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게 먼저야. 경우의 수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제 풀었을 때 손도 못 대고 있던 문제 딱 듣고 보니까 어때? 그 정도의 문제? 아니야,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럴 거야. 근데 그냥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얘기하는 거를 내 생각으로 푸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직 못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 연습이 안 돼서.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럼 다시 그럼 생각을 해봐. 야,
그럼 등비 수열도 기본적으로 다 발산하는 느낌이지 않아? 훨씬 빨리. 그치? 왜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고 하면은 계속 곱할 건데.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비가 1이 되면 근데 첫 번째 항에서 숫자가 더 증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지. 여기까지 됐어? 증가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 공비가 1이라면.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주어진 수열이 조금씩 지날수록 어떻게 돼? 값이 커지겠지 그거는. 근데 그걸 한 번 곱한 것도 아니고 무한대번을 곱할 건데.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모든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비가 1이야. 0이야? A. 그렇지, A야. 자, 지금 너무 좋았어. 이런 느낌인 거야.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뱉어주는 거야. 그리고 네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고, 그걸 적어주는 거고, 그걸 말해주는 거야. 틀리면 어때? 틀린다고 야 등신아 이래? 아무도 안 그래. 누구도 그러지 않아.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걸 알고 있는데 냅두는 게 멍청한 거지. 자, 한 번 더 가보자.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아지게 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1보다 작아지면 숫자가 어쨌건 간에 조금이라도 다음 항은 어때죠? 그대로 유지돼? 작아지지.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항에서 수가 계속 작아지는데 그리고 무한대 번째까지 갈 건데 왜 발산한다고 생각해? 계속 작아지니까. 계속 작아져서 지는 게 수렴하지 않나서라는 얘기야?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무한대 번째로 가면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이 되겠지. 뭐야? 영인 거야. 근데 직관적으로도 지금 좀 아쉬운 게, 야, 무한대가 1000개가 있어도 2의 무한대 제곱을 못 따라가려고. 그렇겠지. 규모 자체가 엄청난 거야. 2의 무한대 제곱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보고서 바로 무한대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 지금. 그치?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는 느낌이 안 난 거야. 무한대분의 1이 0인 건 대답할 수 있잖아. 근데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에서 2의 무한대 제곱을 무한대라고 못 받아들이는 느낌인 거야 지금. 되겠지? 자,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왜? 수가 작아졌잖아. 오케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왜냐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있던 그 전 번째 항에 있던 수보다 계속 값을 조금씩 깎아먹는 거야. 더 깎고 계속 끝에까지 깎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 그런데 잘 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나고 싶다. 자, 해볼까?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음 항은 마3, 그 다음 3, 그 다음 마3,
그다음 마삼, 그다음 3. 뭐가 될까? 맞아, 진동.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자연스럽게 진동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럼 어디가 남았어? 공비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음수인 영역이 남아요. 일단 공비가 0이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런 값은 0이겠지. 첫 번째 기준으로 다음 항부터 계속 0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큰데 0보다는 작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값이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이 1일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흘러가겠지. 부호는 바뀌면서 분모만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도 여기도 똑같이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럼 뿔마가 왔다 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진동하나? 분명히 뿔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맞지. 근데 무한대 값에 대한 계산 결과가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붙은 게 중요해? 그래서 얘도 똑같이 0에 수렴해. 그래서 요 5가지의 영역을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사실 이게 먼저 설명이 들어왔었어야 돼. 지금 이게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전에 문제를 왜 먼저 했냐면은 그냥 기존에 배웠던 저번에 미적 원 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가져가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한 것뿐인 거야.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기말고사 끝나고 좀 달라진 나를 발견하고 있어? 비슷해?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봐야 돼. 이게 좀 쓰는 동안 살짝 잔소리를 좀 해보면은 이게 진짜 웃긴 건 그거야. 쌤이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을 보잖아. 솔직히 해서 열심히들 다들 하긴 하는데 극소수의 친구들이 성적이 오른다고 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 딱 뭐냐면은 계속 해버려. 있잖아, 가끔 학교에서 보면은 쉬는 시간에 다른 거 펴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 보면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은 애들이잖아. 근데 이게 어떤 계속 한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이 만약에 9월달에 본다고 해봐. 9월달에 시험을 보면은 9월달에 시험을 보면은 9월 말에 시험 볼 때 저번에도 시험 볼 때 그러잖아. 교빈이가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다른 과목도 이제부터는 슬슬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너도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도 요청을 할 거 아니야. 성적이 오르는 친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야 너 이제 좀 딴 거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계속 수학만 하고 있어. 그거야. 근데 걔가 과연 딴 걸 안 할까? 아니야. 해. 그걸 쫓아서라도 해. 내가 맨날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 와서도 계속 하는 거야. 걔 시간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도 다 공부를 쓰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 지금 했잖아. 이해됐어? 충분히 이해됐어?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까지 매일같이 보는 거야. 그래야 완전히 믿게 되지. 자, 한번 더 볼게요. 아까 문제 보기만 하셔도 돼요. 자, 정리 빠르게 해줬더니 어떻게 돼? 3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3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 여기는 4의 n제곱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됐지? 자, 그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줄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를 모두 다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거기 옆에 가 있어 일단. 됐지?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개수가 일단 뒤쪽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여기는 1이 남아. 그치? 그때 얘가 무슨 꼴이 돼버려? 4분의 3의 n제곱 꼴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무슨 꼴이 됐어? 부분 형태가 등비수열 꼴이 된 거야. 거듭제곱 꼴이 됐으니까 등비수열 꼴이 된 거야. 근데 그때 이 공비는 뭐야? 미치야.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뭐인 거야? 4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계속 나열을 할수록 수가 점점점 어때져? 작아지는 거야. 수가 계속 깎이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느낌을 여기서 이해하는 거야. 이걸 왜 먼저 안 했냐? 원래 기존에 했었던 거에서는 이 느낌인 거야. 여기가 x세제곱, 여기가 x의 4제곱,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 여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4제곱. 딱 이 느낌이야. 계산하면 뭐야? 여기 있는 개수의 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 느낌도 나도 좋은데 지금은 요걸로. 그래서 얘가 0, 얘가 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나와지겠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요번에는 등비수열 꼴이 나온 거야. 분명한 것은 얘가 미치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공비일 거야, 공비. 오케이? 그리고 얘가 수렴할 조건이야. 다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뭐야? 땡겨서 쓰는 거야. 뭐가 어때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봐봐. 수렴한다는 것은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얘 수렴하는 거 맞지? 근데 얘도 A로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어도 되는 거야? 1, 2여도 되는 거야. 즉 조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 2분의 x 빼기 x 제곱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돼. 자,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따로따로 풀 수 있겠지? 지금 풀어봐. 연산까지. 풀이 맞나 봐봐요. 여기부터 갑시다. 할게. 요거 항상 성립한다는 건 잡았어. 여기는 어떻게 풀었어? 얘. 풀었다며. 그러니까 봐봐. 결국은 얘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쪽이 계산이 나왔으니까 정답이 얘겠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풀 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어떻게 돼? x가 될 수 있는 점수 후보가 0, 1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봐. x 자리에 0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 0을 넣으면 뭐가 돼? 0이지. 1을 넣으면 뭐가 돼? 2를 넣으면 뭐가 돼?
뭐가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돼? 누가? 이 공비가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공비가 0이면 분명히 수열은 수렴하지 0으로.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값이 계속 바뀌니까 진동하겠지. 거기다가 음수인데 더 1보다 커? 그럼 숫자가 커지면서 더 크게 진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만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0과 1인 거야. 이거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찾은 것 뿐인 거야. 자, 메인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걸 더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공부하는데도 상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리거든. 다른 거에도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럴 여력이 안 난다고 나는 판단해. 4번, 5번 반복했으면 좋겠어. 자,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구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아래 2n 제곱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비가 1보다 커지면 이 아래 2n 제곱의 극한값은 뭐가 돼?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아래 2n 제곱의 극한값은 발산. 좋아.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가 되고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지. 어떻게 풀어?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 자, 봐봐. 그 대답은 미적 원대답이야. 함수의 극한에서 하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도 차수가 어디 있어?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아래 n제곱꼴 중에 공비가 제일 큰 모양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준 거야. 근데 표현은 그냥 차수라고 하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어? 그 차수가 큰 친구들의 개수의 비. 뭐야 계산 결과가 그러면? 1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가보자.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진동하지 않나 하는 느낌으로 자세히 봤는데 뭐가 보여? 아래 제곱이 있잖아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져?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당연히 아래 2n 제곱은 기본적으로 발산한다는 거야. 그럼 발산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개수의 비 여기도 똑같이 1이야. 자, 힌트 잘 봐. 무조건 얘랑 얘는 똑같아. 모든 문제가 다 똑같게 생겼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할 거야? 같이 표기를 할 거야. 이거 어려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인 거야?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랑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인 거야. 근데 그걸 합쳐서 이렇게 써준 것 뿐이라는 거. 오케이?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공비가 1이야. 그럼 공비가 R이 1이야. 그럼 여기 안에가 뭐야? 1인 거지. 그럼 계산 결과가 뭐야?
1인 거야. 뭐가? 아래 2n제곱의 결과가 1인 거야. 즉 얘가 1인 거 아니야? 얘도 1이고 그럼 계산 결과가 뭐야? 2분의 1인 거야.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럼 아래 n제곱은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0이 돼. 그럼 얘가 0이지. 얘도 0이지. 그럼 1 더하기 0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또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돼. 왜냐면은 아래 n제곱이 아래 2n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r 제곱의 n제곱 꼴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밑이 그냥 1이 될 뿐이거든.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무조건 1이니까 같은 결과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쌤 여기는 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이걸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걸로 학습할 거야. 쌤이 이걸로 시키는 이유가 또 다시 밝혀져. 근데 일단 이걸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R이 1보다 큰 거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저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야. 저거 이해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때 A가 1이고 절대값 R이 1이면은 R이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2분의 1 B가 C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산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다 여기 들어오면 괜히 숙여가지고. 조금만 쉽시다. 근데 올해는 뭐? 자. 모양 자체는 좀 비슷해 보이지? 그치? 좀 어려워. 자, 일단 식을 똑같이 써볼게요. 아까는 R이라고 써져 있었기도 하고 fx라고 하는 기호가 없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치? 자, 거듭 제곱의 연산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때 잘 봐. 먼저 갈 때 정리를 조금 하면 x 제곱을 여기서 찢어낼 수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x 제곱만 분리한 거야. 플러스 2제곱으로. 자, 그럼 이때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1과 y 사이, x가 y일 때 뭘 너무 놓고 있어. 이거 뭐 이해할 게 아닌데 필기 빨리 들어가. 이럴 때는
그 상황에서 전체 문제가 일단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일단 x가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사.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혼자? 같이. 그치? 얘도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럼 무한대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지. 그럼 뭐가 돼? 개수비. 그럼 개수가 뭐야?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지 아까랑? 자 이번에 두 번째 x가 1일 때야 그지? x가 1이면은 일단 극한값이 뭐가 돼? 1이 돼. 그럼 x가 1일 때니까 극한값이 1이면 여기 1 여기도 1 근데 x가 1이니까 여기도 1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알았어?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뭐가 돼 극한값이? 0이 되겠지. 됐지? 그럼 얘 극한값 0 되니까 여기 0 됐지. 여기도 0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그냥 x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의 극한값이 0이 된 거. 즉 얘가 0이 된 거지 x가 0이었다는 게 아니야.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인 거야. 그럼 뭐만 남아? 지금 동그라미 씨는 2분의 마이너스 2x만 남으니까 여기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x인 거야. 다시 한번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해. 알겠지? 근데 지금은 돼. 2n제곱이니까. 극한값은 1이 돼. 자, 근데 잘 착각하면 안 돼.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2n제곱의 극한값이 1이니까 지금 v 체크하고 있는 얘는 둘이 1인 것 뿐인 거지. 근데 x제곱이니까 얘도 1이니까 앞에 1 더하기 2분의 여기도 극한값이 1일 테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상황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계산 결과는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x제곱분의 1이 있는데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자. 우리가 잘 배우진 않지만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 실제로 x에 1 대입하면 1,1이고. 됐지? 이건 감안해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때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제? x가 1과 마이너스 1의 클 때와 작을 때 바깥쪽일 때 그지? 근데 분명한 거는 1,1을 둘 다 지난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져?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생겨지는 거야. 언제? 1과 마이너스 사이 바깥쪽 사이 됐어? 자 이번에는 x가 1일 때야. 근데 x가 1일 때의 극한값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점인 거야. 됐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이야? 1이니까 0인 거야.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x는 어떤 선이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빨간색으로 다 칠해볼까?
여기 안 칠하고 여기 이렇게 fx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와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풉시다. 104번. 일단 첫 번째 뭐래? 하단에 f의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함수값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 나왔겠지. 그지? f의 3분의 1은 어디다 대입할 거야? f의 3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x자리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지.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f의 2의 값은 이쪽에 있겠지. 여기다 넣은 거겠고 4분의 1 계산. 오케이? 두 문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여?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정리를 해줘야지 문제가 어려워져도 다른 문제랑 병행이 좀 더 가능해져.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돼야 돼. 100번 유형 쪽의 문제는 일단은 구간을 나누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배웠지. 일단 구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구간을 나누는 건 똑같이 하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진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검사도 당연히 거기까지. 이렇게 어려워,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뭐 상담하는 기간이라서 어머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 여기나 오늘 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문제는 사실상 다 이 활용 문제야. 이전 것도 읽고서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건 맞는데 유형이 특색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푸는 방법이 완벽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1번 함수 문제가 나왔지. 분명히 써 있어. 뭐라고? 함수. 두 번째 줄 처음에 써 있잖아. 함수. 함수 문제는 그래프 문제야. 근데 그래프 문제는 모든 그래프 위에 점들이 선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다 점이야. 점은 어떻게 구해? x좌표, y좌표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간단해.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들을 다 구해주면 돼. 그런데 생각해봐. 야, 이 점이 갑자기 중요할까?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 절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들은 분명히 이유가 존재해. 물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이 선과 평행인 선이 만나는 점. 그럼 얘도 중요해질 수는 있어. 근데 다른 소스가 없는 한은 굳이 다른 거 없이 그냥. 자, 그럼 봐봐. Pn의 좌표는 대놓고 써 있잖아. 그럼 Qn의 좌표는 뭐야? 바로 2n,0이겠지. 여기는 뭐야? 0,0이겠지. 그 필요한 점들은 다 구한 듯 하지. 점들을 모두 다 알면 점을 통해서 뭘 구해주면 돼? 이제 길이를 구해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빼면 돼. 그럼 OQN의 길이는 몇이야? 이 길이 몇이야? 2n인 거야. 근데 OPN이 필요하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건. 어떻게 구해? 2n이야?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 적어요. 지금 고인들 지금 요번에 하는 건데. 유빈아 자꾸 의심을 해. 저번에는 통과를 했어. 과연 오늘도 통과가 되는 게 맞을까? 다음 주에도 통과가 될까? 시험 기간까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게 맞을까? 지금은 통과를 했는데 불안하고 의심했으면 좋겠어. 보여 모양은? 연산분 5pn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루트 얘 빼기 a 제곱이니까 2n에 대한 전체 제곱 루트 2n에 대한 전체 제곱 계산을 해주면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까 또한 5qn에 대한 길이는 몇이었어? 그냥 2n이었잖아. 됐죠? 근데 활용 문제들 나오면은 누구뿐만 아니라 진짜 병적으로 다들 그런 얘기들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못 알아듣는데 그거 해석해서 정답을 구하는 게 숙제인데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방탈출 카페 가봤어. 거기 보면 키 있잖아. 그러면은 힌트 하려고 이렇게 막 무전기나 뭐 이런 거 하잖아. 저기요,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이게 질문이 맞아? 아니, 질문의 힌트가 뭐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질문이 다르잖아. 이거 여는 거, 다 여는 거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냐? 그게 게임이 아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써져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걸 구하려면은 선분 OPN과 선분 OQN에 대한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OPN과 OQN에 대한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 길이를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 2에는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점이 대놓고 나와 있어. 점들을 일단 다 구해. 선생님 구했어요. 구했지? 그럼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OPN 못 구할 수 있어.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럼 찾아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고 공부하면 돼. 그게 필요해. 미적투 할 때 누구나가 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딱 정해져. 1등급이랑 2등급 딱 극초반인 애들 빼고는 다 까먹고 그래. 다 똑같은 실정이야. 응? 근데 다음번에도 이런다는 거야. 자, 그럼 끝났죠?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pn이니까 루트 4n제곱 더하기 2n 빼기 2n에 대한 식이 되겠지. 됐어요? 유리화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해주면 루트 4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2n분의 분자가 2n이 되겠지. 그럼 그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주게 되면은 루트 4 더하기 2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나와집니다. 근데 지금 방금 연산한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여? 그냥 전 시간에 했었던 유형인 게 맞지. 그러니까 앞에 쪽이 필요한 것 뿐인 거야. 오케이?